자, 2020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짝수형 문제풀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나와 있는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하라는 의미니까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6 곱하기 8분의 1 해주면 약분해주니까 2만 남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집합 두 개가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갖고 있는 원소 두 개 있고 B가 갖고 있는 원소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집합에 A 플러스 2가 있고 6이 있고 B 집합에도 똑같이 3이 있고 B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원소가. 그럼 봅시다. 자, 6이라고 하는 게 3이랑 같아질 수 있을까요? 같아질 수 없죠.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6은 B 빼기 1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6은 B 빼기 1이다. B는 뭐가 나올까요? 7이 나오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6이랑 B 빼기 1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A 플러스 2랑 3이랑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3이다. 계산해주면 A는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8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극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지금 분모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분자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얘는 속도를 보는 거예요. 속도. 누가 더 빨라지고 있는지. 그럼 봅시다.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n 요런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n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이면 먼저 분자 생각을 해볼게요. 분자는 n이 1, 2, 3, 4 이런 속도로 가고 있으면 n 제곱은 이거에 제곱한 걸로 가니까 1, 4, 9, 16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가요? n 제곱이 당연히 빨리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로 봤을 때는 얘는 고작 상수만큼의 속도로 무시를 해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니까 얘는 0이 돼버리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제곱 보면 얘는 1, 2, 3, 4로 가고 n제곱은 1, 4, 9, 16 이런 속도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분자가 요번에는 더 빨리 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의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속도다. 그래서 상수분의 무한대 하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그 차수가 같을 때 즉 3n 플러스 1분의 2n 이런 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분자에 대해서 분모에 대해서도 n이 1, 2, 3 이런 식으로 커지고 분자도 1, 2, 3 이런 식으로 커지죠. 두 개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 b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b를 따져서 3분의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분모 분자 차수가 누가 큰지 아니면 차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봤을 때 분모의 차수는 1이에요. 분모의 차수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고 그 다음 분자는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 9n 제곱 더하기 4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제곱이 차수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봅시다. 9랑 4를 다 빼고 루트 n제곱을 보면 제곱하고 루트랑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나와요? n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차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n제곱이라서 1, 4, 9, 16 이렇게 가지만 사실 루트를 거치면 1, 2, 3, 4 가는 거랑 속도가 똑같다. 마찬가지로 뭐 루트에 4제곱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는 차수가 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석대로 풀려고 하면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이 차수로 최고 차수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지금 최고 차수가 1차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5n-2 그 다음 n분의 1 곱하기 루트 9n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이유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값이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 요 값도 수렴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준 거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해주면 분모 곱해주면요 5-n분의 2 분의 그 다음 분자 곱해주면 n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죠. 제곱해서 들어가면 루트 9 더하기 n 제곱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n분의 2는 0이 돼버리죠. 얘가 0이 돼버리고 n제곱분의 4도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즉 5분의 루트 9가 돼서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었고 조금 뭐 편법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위에서 봤듯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이 개수를 비교해주면 최고차항이 개수를 비교해주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분모의 최고차항이 5n이잖아요. 이 5n의 개수 5를 써주고 분해 그 다음 분모의 최고차항은 n제곱이란 말이죠. 그죠? n제곱에 루트가 씌어 있으니까 자 이거의 개수라고 하면 9인데 9가 그냥 나와서 9라고 써주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를 꼭 씌워줍니다. 그래서 5분의 루트 9 해가지고 5분의 3 똑같이 나오게 되죠. 됐죠? 이 두 개의 방법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그림은 두 함수 f와 g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기호가 뭐였죠? 요 기호는 합성 기호죠. 합성했다는 소리는 이어준다는 소리예요. 즉, 자, 1이라고 하는 거를 f로 갔다가 이 f로 간 거를 다시 g로 간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먼저 f로 넣었을 때의 값을 한번 볼게요. 자, 1을 f로 보내면 5가 나오네요. 자, 요 값이 5예요. 이 5라는 값을 다시 g로 보내면 5라는 값을 g로 보내면 9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g 도트 f의 1은 9가 나온다. 자, 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5번 보면 사건 AB에 대해서 요거의 값을 주어주고 P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P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주면 쉬운데 A랑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자 A랑 B랑 한 번씩 더하면 가운데가 몇 번 더해져요? 2번 더해지니까 가운데 거 빼줘야겠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자 요걸로 확률을 정하는데 보면 우리가 P 먼저 조건이 A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어요. PA 여집합에 대한 확률 얘는 1 빼기 P의 A겠죠. 그죠? A의 확률. 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PA는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PA
여집합 교집합 B는 우리가 요거를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P의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P B 차집합 A가 돼요. 즉 B의 원소들 중에서 A의 원소를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집합으로 살펴보면 자 B가 있고 A가 있는데 여기에서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죠? A를 제외한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과 B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전체 B에서 뭘 빼준 거? 교집합을 빼준 거. 즉 얘는 P B에서 P A 교집합 B를 빼준 거나 같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결국 이 값이 뭐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봤죠. 여기. 요게 4분의 1이고 PA는 구했죠. 3분의 1이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PA 합집합 P의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12분의 7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자, P와 Q에 대한 명제가 나와 있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물어봤어요. 자, 요거 해석하는 게 먼저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P가죠. P가 뭐가 된다? P가 충분 조건이 된다. P가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 P가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충은 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을 가지고 쏴야 돼요.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 총을 갖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는 거. 됐죠?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성립을 하고 진리집합을 봤을 때 P와 Q를 보면 얘는 이 화살표 모양의 반대 방향으로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P가 Q에 포함이 된다. 즉, 뭔 소리냐면 이 P는 X는 A라는 값이고 Q는 3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빼기 32는 0이라는 값인데 얘는 우리가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이 x는 a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즉 이게 무슨 소리냐? x는 a는 q의 근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a를 집어넣으면 3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2는 0이 나오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32는 0이 되고 즉 a 제곱은 16이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루트 16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양수 a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충분 조건일 때 총이라고 생각하고 쏴버리면 된다 했죠. 그죠? 쏴버리고 진리집합은 이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 필요 조건은 그럼 어떻게 외우냐? 필요 조건 만약에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필요 조건이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자, P가 필요 조건이에요. 얘는 P를 흘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P가 P를 흘려야 되니까 총을 맞아야겠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Q이면 P이다가 성립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함수 fx는 x-3분의 k 더하기 1에 대해서 f 인버스의 7이 4일 때 상수 k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 부분인데, 자, 요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은, 자, f 인버스의 7이 4라는 얘기는, 자, 집합 뭐 x가 있고 y가 있는데,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거를 f라고 하면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y의 값에 7이 있는데, 이 7은 f 인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4로 간다는 말이죠, 그죠? 이 말이 f 인버스 7이 4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반대 방향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4는 마찬가지로 f를 타고 7로 가니까, 그죠? f 4는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A는 B다랑 같은 말은 뭐냐면, F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자, FA는 B다랑 같은 말이 F 인버스 B는 A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7이 4니까 얘랑 같은 말은 F4는 7이다. 즉, 얘 함수값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소리겠죠. 자, x에다가 4, y에다가 7. 그러니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자, f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사실 뭐예요? 7이죠, 7. 그죠? 이 7은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1이겠죠. 4 빼기 3분의 k 더하기 1. 즉 7은 4 빼기 3은 1이니까 k 더하기 1 나오고, k는 6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이 나왔는데, 그래프에서 극한 찾는 게 나왔는데요. 얘도 뭐 어렵진 않아요. 자, 보면, 자, 우극한과 자극한이 있죠.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 a라고 했을 때, x축인데 a라고 했을 때, 자, 함수가 요런 식으로 있어요. fx가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x가 a로 다가가요. 다가가는 방향이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좌극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해요. 그러면 a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죠?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함수값도 뭐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여기에 함수값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극한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게 점점 다가가는 거니까. 그래서 a로 만약에 다가가게 되면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다가가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게 다가가는데 a라는 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다가가고 더하기 그 값을 가질 수 없다. 그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요 비어있는 값에 극한 값을 갖는다.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얘도 비어있는 값을 우극한 값으로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또 함수값까지 만약에 같아지면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에 0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0보다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더 큰 쪽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0보다 큰 쪽은, 자, 0의 기준으로 오른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x 0의 오른쪽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다가오게 되면 점점 다가오면서 0이라는 값을 극한값으로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올 때,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1인데 1의 왼쪽에서 오는 거죠. 1이 왼쪽에서 올 때 이렇게 따라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자, 여기서는 함수값이 0이네요.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0이죠, 함수값이. 그죠? 그 다음 요 값은 2고 요 값은
1인데 얘가 점점 따라 올라오다가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다가가게 되는 값은 결국 2로 다가가게 된다. 얘는 2로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0 빼기 2를 해주니까 1번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반대로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보면 1 플러스니까 자 1의 오른쪽 방향에서 와야겠죠. 1의 오른쪽 방향에서 오면 얘가 요 그래프를 따라서 쭉 오다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조건부 확률인데 왜 조건부 확률이냐면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건이 어디 있나요? 자, 밑줄 쳐놨죠.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일 때. 자, 원래 전체 집단은 2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이미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원래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하고 그 안에 A가 있으면 자, 조건부 확률은 원래 확률은 전체 집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 집합 조건부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전체로 보지 않고 이 A 요 조건을 전체로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전체. 그러니까 즉 이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생태 연구를 선택한 학생 110명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110명 중에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여학생이 50명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11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y는 루트 4-2x 더하기 3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물어봤어요. 자, 그럼 먼저 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x 집합하고 y 집합이 있는데 얘를 연결해주는 함수 f가 있다고 하면 반대 방향의 f 인버스죠. 그러니까 원래는 f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또는 치역이었는데 f 인버스에서는 y가 정의역, x가 공역 또는 치역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즉 x, y가 뭘로 바뀌냐면 y, x로 바뀌는 꼴이에요. 맞나요? x가 정의역, y가 공역, 치역이었다가 f 인버스로 바뀌면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 치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x, y가 y, x로 바뀌는데 자, x, y가 y, x로 바뀌는 대칭 이동은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죠? y는 x에 의한 대칭 이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역함수 그래프 자체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y는 루트 4-2x 더하기 3. 자, 한 점과 그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리함수는 2차 함수가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 포물선 모양에서 반 딱 껴낸 거. 절반. 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래프가 뭐 요거 아니면 또 뭐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모양으로 나오죠. 그죠? 이 네 가지 모양 중에 나오는데 요 네 가지 모양 중에 한 점과 영역만 알면 요 네 가지 모양으로 끼워 맞춰서
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먼저 우리가 조건을 봐야 돼요. 자, 보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루트라는 조건이에요. 자, 이 루트 안에 들어오는 수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따르죠. 그래서 첫 번째 4-2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즉 4가 2x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자, 이 루트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루트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y에 대한 최소값은 두 번째 y에 대한 최소값은 이 앞에 있는 루트가 0이 될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0이 됐다고 하면 y는 3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이니까 얘보단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나온 거예요. 영역이 나왔고 이 한 점은 영역의 교점, 이 한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축, y축 그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다음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영역이 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요 왼쪽이죠. 그 다음 y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위쪽이죠. 그죠? 그럼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요? 겹치는 부분이 그죠? 여기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교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아까 하나 둘셋 네 개 위에 4개 그래프 중에 뭘 껴 넣을 수 있을까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모양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y는 루트 4-2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여기에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줘야 된다 했죠. 그죠? y는 x는 어떻게 있냐면 2,1을 지나겠죠.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생겼고 자 얘를 대칭으로 그려주려면 봅시다. 대칭으로 그려주려면 먼저 이 기준점도 대칭으로 돼야겠죠. 그럼 기준점이 2,3인데 2,3이 y는 x의 대칭이 되면 3,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3,2를 기준으로 y는 x의 대칭으로 그려준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4-2x 더하기 3 이거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가 되고 이 역함수를 그렸으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죠.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리냐?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y는 마이너스 x를 k만큼 y축 방향으로 위로 올린 거죠. 그죠? 위나 또는 아래로 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y는 마이너스 x 먼저 그려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먼저 그려주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게 되는 자 봅시다. 파란색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 얘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그렇죠. 요 기준점 여기 3,2를 딱 지나는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죠. 그 전까지는 왜냐면 얘를 쭉 연장을 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얘도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 제일 끝점을 딱 지날 때 요 끝점 하나 그 다음 점 하나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이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3,2를 지나야 한다. 그러면 지나려면 대입을 해줘야겠죠. 대입해주면
2는 마이너스 3 더하기 k이기 때문에 k는 5가 되겠네요. 즉 k는 5,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보면 오늘은 12번까지만 풀게요. 11번 보면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 극한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리미트랑 시그마랑 만나면 얘는 인테그랄 적분이라고 생각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f 안에 있는 거 n분의 2k죠. n분의 2k. 자, n분의 2k. 요 f 안에 있는 거는 x로. f 안에 있는 거는 x로.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냐면 미분을 해줄 건데, 자,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변화율을. 자, 먼저 시그마가 누구에 종속되어 있나요? 누구의 값에 따라 변하나요? k의 값에 따라 변하죠. 자, 그러면 k가 1일 때는 n분의 2, 2일 때는 k가 1일 때, k가 2일 때는 n분의 4, k가 3일 때는 n분의 6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율 자체가 몇이에요? n분의 2씩 지금 더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 n분의 2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dx를 구할 수 있는데 x의 변화율은 n분의 2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냐면 k에 대해서 미분 하면 k 떼지고 n분의 2만 남죠. 그죠? 요게 dx다. 됐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우리가 리미트랑 시그마 만나면 인테그랄 된다 했죠. 그죠? 되고, 자 f에 요거 내려올게요. 자, 요거 내려올게요. 여기 내려와서 f에 n분의 2k를 우리가 x라고 놨죠. x라고 놓고, 그 다음 n분의 1이 내려와야 되는데 n분의 1은 자 여기 있죠. n분의 1은 2분의 1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1 dx. 즉 n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dx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적분이기 때문에 아래 끝과 위 끝을 정해줘야 돼요. 아래와 위에를 구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구간은 어떻게 정하냐면 먼저 x의 범위니까 x 값을 봐야겠죠. 여기에서 k가 뭐부터 시작해요? 시그마가 1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k가 어디서 끝나요? n에서 끝나요. 시작점과 끝점만 보면 돼요. k가 1일 때는 x가 n분의 2죠. 근데 여기 밖에 뭐가 있어요? 밖에 리미트가 있죠. 그래서 이 리미트를 씌워주면 리미트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로 보내주면 0이 돼버리죠. 그 다음 k가 n이면 x는 n분의 2 n이 되니까 n 약분돼서 2가 되죠.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던 말던 2로 가겠죠. 됐죠? 그래서 k가 1일 때가 처음이니까 x가 0. 그 다음 k가 n일 때가 끝이 2니까 2. 즉 다시 쓰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분의 1 곱하기 fx dx가 되는데, 상수는 밖으로 꺼낼 수 있죠. 2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죠. 2까지. 자, 2까지 fx dx가 되는데, 얘는 자 2분의 1에 자 0에서 2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x dx가 되고, 얘는 2분의 1에 자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에다가 0과 2를 집어넣은 거.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8 해서 약분해주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을 볼게요. 자, 12번 보면 함수 fx는 요게 x는 b와 x는 2-2b에서 극대일 때. 자, 여러분들 극대라고 하는 거는 극값은 어디서 나오나요? 극값은 f'x가 0인 점에서 나온다. 갖는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극값을 찾기 위해서 f'x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6a 제곱 x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먼저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x에, 자, 4a 제곱이 2a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써주면 x 더하기 2a, x 빼기 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가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려면, 자, 요렇게 묶여져 있죠. 항들이, 그죠? 그래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a 또는 x는 2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축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0이 있고, 자, 근데 a라는 값이 0보다 크다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0보다 작은 거고 2a는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여기, 2a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f'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f'x의 그래프. 왜냐면 요 마이너스 2a와 0과 2a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x축에서 지나야겠죠.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2a 그대로 내려올게요. 마이너스 2a. 자, 0도 그대로 내려올게요. 그 다음 2a 그대로 내려올게요. 내려오면, 자, f'이 지금 이 부분에서 x축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은 플러스죠. x축 위에 있는 거는 y축이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y축. 그럼 y축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함수값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죠? f'x가.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겠죠. 0에서 2a 사이는 플러스. 그 다음 2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도함수가 풀마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소리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fx의 그래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이 f'x는 얘는 변화율 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변화율 자체가 양수이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fx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2a를 지나면서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다가 그 다음 0을 지나면서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다가 그 다음 2a를 지나면서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양. 자, 여기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 감소. 왜냐면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증가, 그 다음 감소. 요런 그래프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극대가 어디 있냐면, 극대가 마이너스 2a에서 같고 그 다음 2a에서 같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b와 x는 2-2b에서 가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누가 더 큰지를 봐야겠네요. 자, 2-2b는, 자, 2-2b의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b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 양변에 딱 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2-2b는
2-2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2b는 0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고 했죠. 즉 여기가 b가 되겠고 여기가 2-2b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첫 번째 2a는 b고 두 번째 마이너스 2a는 2-2b다. 요 두 개의 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1, 2번의 식을 연립만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식을 뭐 대입법 해도 되지만 가감법으로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더하면 0은 2-b가 나와서 b는 2다. b가 2면 a는 자동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3이다. 1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3번 이후로는 또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